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 심상치 않지요. 김정은은 완전히 핫바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씨 왕조 최후의 보루, 그들을 완전히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 보루, 바로 호위사령부죠. 그 호위사령부도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난도질 당해버렸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수령, 결사옹이, 총폭탄 정신 그 자체, 김씨 왕조의 경호부대. 판문점에서 이런 모습 보셨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이 벤츠 방탄차를 옆에서 이렇게 호위해서 뛰어오는 이 모습들. 그래서 방탄경호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 방탄소년단, BTS 세계적으로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여기는 방탄청년단인가요? BTC? 예. 하여튼 이런 방탄경호단 우리가 판문점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이런 또 하노이 회담 이런 곳에서 보았죠. 자, 최고 존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북한 군부 최고 실세들인데 이 호위사령부는 뭐냐? 역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에서 귀국한 직후에 개인 신변 경호를 위해 창설한 호위국을 모태로 확대된 조직입니다. 권력투쟁 과정에서 확대를 거듭해서 1983년 호위총국으로 승격되고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 과정을 목도하면서 12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린 대부대로 확대합니다. 2014년 권한을 대폭 확대한 호위사령부로 개칭되었고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 평양 핵심 시설 경호 경비는 물론 지방 특각과 김씨 일가 개인 재산에 대한 관리와 경비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김일성이가 1945년도에 이제 내려오면서 자기를 지킬 부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같은 빨치산 출신의 소좌를 대장으로 해서 그 호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간에 암살 뭐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하죠. 그래서 최종 승자가 김일성이가 되었고 계속 이제 그 호위 부대를 확대해 갑니다. 그러다가 1983년 호위총국, 호위국을 이제 호위총국이라는 이름으로 승격시켰고 이 호위총국의 사령관을, 호위총국장을 이 리을설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리을설은 뭐 이때부터 쭉 죽을 때까지 호위총국 그리고 호위사령관으로서 승승장구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리을설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 한때 뭐 김일성하고도 말 놓고 지내고 당연히 또 김정일에게도 조카 같으니까 말 놓고 지내고 그럴 정도로 힘이 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이제 이 동구권이 무너지고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루마니아의 완전 독재자 차우세스쿠 이런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내 개인 부대를 더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호위총국, 1983년도 호위총국 할 때 이때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차우세스쿠 몰락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12만 명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거의 뭐 사병 조직이죠. 어마어마하게 지방에서 아무리 반란이 일어나도 이 12만 명이 평양만 딱 지키면 완전히 그냥 다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부대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4년 김정은 시대죠. 그때 호위사령부, 사령부로 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이 문고리 권력, 이 호위사령부가 힘이 좋았냐. 리얼설입니다. 여기 비쩍 마른 사람. 리얼설인데 12년 7월 27일 날 그러니까 6.25 종전일이죠. 이때 정전일, 이때 뭐 가서 이제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 두 손으로 악수를 할 정도로 최고 지도자가 두 손으로 악수할 정도로 정말 리얼설 원수의 권력 그리고 위상은 대단했다. 그래서 리얼설이가 원수가 됐는데 김일성도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차별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은 국가 대원수, 여기는 이제 인민군 원수 이렇게 좀 차별화를 나중에 시켰습니다. 자, 2021년 4월 26일 날 데일리 NK가 보도한 것을 한번 보면요. 혁명의 호위 전사인 리얼설 원수 동지가 죽고 그에게 내려진 훈장과 선물들을 손자가 물려받아 귀중하게 관리하던 중에 장군님 전함시계를 도둑을 맞아 국가보위선까지 동원되어 도둑을 찾아낸다고 소동이었다. 그러니까 리얼설 죽고 나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기념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의 손자가 관리해 왔는데 이 중에서 장군님 전함시계, 즉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 우리도 뭐 대통령 이름 새겨진 시계들 있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김정일, 김일성 사진 벽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액자. 그 김정일 사진 뒤에다가 비밀금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넣어 놨었는데 이걸 이제 도둑 맞아버릴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위성, 우리가 지금 국정원 이런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도둑을 색출해야 되는데 결국 도둑을 잡았어요. 사촌인 도둑은 조남식의 탈취 제목으로 엄히 처벌해야 했으나 리얼설 원수의 집안 자손이어서 1년 단련형만 받았다. 잡고 보니까 범인이 사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촌이니까 그 액자 뒤에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제 훔쳐갔는데 이 정도 액자를 일단 훼손시켜야 그걸 꺼낼 수가 있죠. 그리고 김정일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훔쳐갔으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처형 아니면 아주 중형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 사촌이 항의를 한 겁니다. 나도 리얼설 원수의 집안인데 나는 반개라고 해서 나한테는 시계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장군님 시계 너무 갖고 싶어서 가졌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 리얼설 원수의 집안을 사형시키고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1년 단련형 그것도 노동 단련도 아니고 그냥 뭐 감옥에 넣어놓는 거 이렇게만 시키고 말았다는 정도로 리얼설의 즉 호위사령부의 위상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리얼설 죽고 나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얼설이 2015년도에 죽었어요. 자, 2018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는데 제가 이 시기부터 북한 권력 지금 이상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던 시기입니다. 자,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이 호위사령부에 들어가는 병력을 양성하는 호위종합군관학교가 있어요. 이 호위종합군관학교의 이름은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였습니다. 김정숙이 누굽니까? 김정일이 어머니 아닙니까? 김일성 와이프죠. 그 김정숙 호위종합군관학교를 2018년도에 이름을 리얼설 호위종합군관학교로 바꿔요. 그냥 뭐 리얼설은 호위사령부의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리얼설 이름으로 바꿨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어디 감히 3대장 중에 하나인 김정숙의 이름을 떼내고 리얼설을 갖다 붙여요? 이런 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만큼 백두혈통의 이름을 떴다 붙였다 던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돼버린 게 2018년입니다. 그리고 부정축제했다고 고위 간부들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호위사령부의 그 지휘부들 있는 장성들 그리고 대좌급 뭐 좌급들 이런 고위 군관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한 장령의 집에 가보니까 수백만 달러의 달러 현금을 꼬불쳐 놓고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그 자를 처형하고 그리고 그 돈을 압수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때부터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위사령부 부정축제 이거 얼마나 문고리 권력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축제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얼마나 힘이 좋았냐? 김정은이를 만나려고 하면은 최소 3명의 장령을 거쳐야 된다. 그게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그리고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그리고 호위사령관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면접 보고 그걸 오케이 만나 라고 하면 이제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셌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 챙긴 걸 전부 밝혀내어서 돈 압수하고 죽이고 숙청하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노동교화소에 보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때려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휘부를 숙청, 조직을 대개편했는데 여기 이제 리얼설 사후에 호위사령관이 된 윤정린입니다. 상장했다 대장으로 진급했죠. 김정은이하고 팔짱 끼고 있네요. 윤정린이하고 김정은이하고 팔짱 끼고 손잡고 사진 찍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이가 정말 믿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윤정린을 비롯해서 호위사령부의 수뇌부를 완전히 대거 그냥 날려버렸어요. 자, 기쁨조를 돌리는 북한 기쁨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방으로 다 보내가지고 예쁜 여학생들 발굴해내가지고 그 신체 검사 다 하고 뭐 전장이 있었냐 없냐 뭐 그런 거 다 하고 순결하냐 다 검사를 하고 나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을 모시는 기쁨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게 뭐 현대판 궁녀 아닙니까 궁녀. 이런 짓을 하는 북한이 이런 이유로 호위사령부를 난도질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월달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김씨 일가에 대한 경호 업무를 전담해 온 호위사령부가 2018년 잇따라 터진 추문과 비리로 1인자, 2인자가 숙청되는 등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당했다. 김정은은 호위사령부의 전횡을 막고 경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호위사령부를 4개 부서로 쪼개 상호 감시 견제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부정부패하면은 당연히 엄벌해야지.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허위 사령관이 김정은의 권력보다 더 세면 안 되니까 그 밑에를 서로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 인사권 가진 지도자가 어느 조직에서나 상호 견제 이거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호위사 정치위원 김성덕 상장은 2018년 하반기 노동당 조직 지도부 검열을 받는데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호위사 재정 담당 김모 29살 여자입니다. 소자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혐의였다. 고강도 조사 끝에 김 소자는 사령부 산하 무역회사 책임자 등과 함께 같은 해 11월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성덕 상장, 호위사령부 넘버 2죠. 넘버 1이 호위사령관, 넘버 2가 그 호위사령관을 견제하는 정치위원이죠. 이 상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알고 보니까 재정 담당 소자, 29살인데 소자까지 갔으면 대단히 빨리 출세한 것 같은데 그 소자에게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소자를 불러서 채용시켜버렸다. 사격장에서. 그런데 그럼 김성덕이는 워낙 센 1, 2인자니까 괜찮냐? 아니죠. 이 사건으로 김성덕은 윤정린 호위사령관과 함께 동반 해임된 뒤에 평남 개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아니 윤정린이 하는 것도 아니고 2인자인 정치위원 윤정린이를 견제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감사예요. 이 김성덕이가 뇌물 받고 성상납 받았는데 그 죄목으로 호위사령관까지 날려버린 겁니다. 윤정린이를. 그러면서 그냥 날린 것도 아니고 평남 개천에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는데 가족들도 전부 다 보내버렸어요. 자, 자기가 아주 손 잡고 팔짱 끼고 정말 믿었던 사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김정은의 손발을 완전히 다 잘라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정은을 옆에서 확실하게 엄호하는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그 권력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김정은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 김정은을 정말 몸을 던져서 호위하는 이 세력들을 가지치게 해버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나중에 이 4개 부서로 쪼개지는 거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령 결사 옹의 원칙 지킨 호위사 고위 간부, 이해할 수 없는 최후, 엄청나게 희한한 상황에서 처형당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9월 24일 델리 NK가 보도를 했었어요.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2020년 9월 24일 호위사령부 창립 이래 사령부 직속의 제55처 처장 리모 상좌를 김정은 지시에 따라 공개 처형했다. 제55처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천리마동상 바로 아래 지휘부 사무실이 있는 호위사령부 직속 부대로 평시에는 만수대 언덕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대성구역 대성산 혁명열사릉까지 이어지는 지하경도 일명 사적경도를 관리하는 부대로 이 부대는 전시 비상시국이 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을 온전히 경도로 내려 분리 보관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55처는 제가 나중에 또 이 조직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5처는 이 지통실, 우리가 지금 지통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통실은 전쟁 나야 할 일이 있죠. 평시에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이 동상을 관리한다. 이 밑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전쟁이 나면 쫙 이게 이 어마어마한 동상이 지하로 쫙 꺼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상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하로 해서 혁명열사릉까지 완전히 그냥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잘 작동하는가? 관리 감독을 평소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관리 감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월 초 리 처장은 사적경도 내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라는 상급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지휘했다. 그로부터 리 처장은 보위부에 체포되어 트럭에 실려 영창관리부에 인양되어 10일간 물만 마시며 잠도 못 자고 고문을 당했다. 이제 이거 하는데 비리가 발견된 거죠. 그는 전기 사정이 옛날 같지 않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사적경도 관리를 진행하며 상부에서 지시한 점검 보수 작업을 하려면 전구를 켜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 전시 연유를 써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했으나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사적경도 관리 부실을 이유로 호위사령부 창립일에 맞추어 직속 37여단 사격장에서 리 처장을 공개 총살하라고 지시했다. 아니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잘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그거 관리 감독하고 자 그래서 검열해야 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유지 보수해놔.
라고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 뭐 내렸다 올렸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를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야죠. 발전기로. 그러면 발전기는 우리도 뭐 발전기 공사 현장에서 봤지만은 휘발유나 디젤유 같은 이런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서 돌려야 전기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전시 비축유 그거 꺼내서 발전기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 경도까지 있는 뭐 전구 그리고 내려가는 거 이런 게 다 전기시설 점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딱 해보니까 뭐야? 기름이 부족하잖아. 너 지금 빼다 팔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발전기 돌리느라고 이거 수리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웃기지 마. 하고는 잡아가서 그것도 허위사령부 창립 기념일 날 공개 총살해라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창립 기념일이면 우리도 군부대 창립 기념일은 다 파티하고 행사하고 뭐 잔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날 완전히 그냥 이 상좌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 처형해버리면은 죄를 엄청 뿌려버리는 거죠. 분위기 그냥 삭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 수리하라고 해서 했더니 내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상한 전례를 만든 겁니다. 이거 김정은이가 지시 내렸을까요? 이상하죠. 허위사령부의 직제를 개편해 버렸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의 팔다리를 완전히 다 잘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편 전에는 이렇습니다. 허위청국으로 1국과 2국, 3국, 4국이 있는데 그리고 55처가 있어요. 아까 지금 채용된 그 상좌 55처죠. 1국에는 1에서 4부 그리고 지원부대가 있습니다. 1부는 바로 김정은이를 직접 근접 경호하는 그리고 2부는 자기 부인 같은 김혜정 같은 또 이런 사람들을 직접 근접 호위하는 뭐 이런 부대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부대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국은 김정은 일가의 생필품 조달 검수 그러니까 뭐 1국하고 2국이 과거 뭐 조선 왕조로 따지면은 상궁들하고 내시들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국이 호위사령부 전투근무 지원 전담, 4국은 특각 공사 및 관리, 지방에 특각 많이 있죠. 그 공사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 그리고 55처는 전시지휘소. 그래서 이 호위사령부의 지휘소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방사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평양방어사령부. 이게 이제 호위사에 항상 배속이 되어 있어서 작전 지휘를 해요. 이 평양방어사령부는 정규전 부대, 그리고 평양경비사령부는 이제 외곽경비 뭐 이런 거 하는 경비부대, 평방사는 정규전 부대, 이제 여기 뭐 전차 뭐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게 호위사령부였는데 이걸 2020년 작년에 개편했는데 완전히 팔다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4개 국으로 쪼개서 4개 부대로 쪼개서 서로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쪼갰냐? 일단 호위사령부 해서 지휘부만 놔둡니다. 여기는 뭐 손발이 없어요. 그리고 호위국 여기 이 호위국이 김정은과 김정은 일가를 경호하죠.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같은 경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또 상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경위국 국무위원회 박정천 같은 또 국무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걔들 경위합니다. 이렇게 4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이를 직접 호위하는 데는 호위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호위처 경위국은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경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제 직접 손발은 없어요. 호위국 빼고는. 그리고 구 평양방어사령부를 작년에 90일 수도방어군단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평방사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방사를 호위사령부 직할 부대였는데 이걸 총참모부 예속이란 뭐냐? 항상 거기에 지휘를 받게끔 한다. 소속이다라는 게 예속이거든요. 필요시에 호위사로 배속시켜준다. 과거에는 평방사가 항상 호위사령부 배속이었는데 지금은 필요시에 해준다. 평소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언제나 총참모부가 지휘한다. 그리고 평양경비사령부 역시 마찬가지로 호위사령부였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총참모부의 예속.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김정은의 직접 손발은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12만 명 가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뭐 평양으로 진격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12만 명의 최고 무력으로 다 진압할 수가 있었죠. 평방사에 제일 좋은 전차들, 제일 좋은 전투기 미그 29들 다 평방사 소속이었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총참모부가
다 가져가고 여기는 그냥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는 이 부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자기 손발을 이렇게 자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호위 사령부가 완전히 지금 그 전체적으로 군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고 있냐 보겠습니다. 11월 23일 날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의 지시로 작년에 호위 사령부가 4개의 조직으로 쪼개졌다. 김정은과 그 일가에 대한 호위 임무를 담당한 부대들은 특성과 역할에 따라 호위처, 경위국, 호위국으로 개편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임무를 담당한 일반 부대들은 호위 사령부에 남게 되었다. 비주류 일반 전투부대로 남게 된 호위사령부에 대한 대우와 보급이 이전보다 못해졌으며 같은 호위사령부라도 평양에 있는 부대와 지방에 있는 부대 간에도 대우와 보급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지방에 특각 이런 데 있는데 같은 호위국이라도 지방에는 그냥 대우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보급도 잘 안 돼요. 알아서 먹어. 그래서 대부분 특각은 산속에 있는데 보급이 끊겨 열흘, 보름씩 보급 물자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이 때문에 온 부대가 산나물을 채취해 먹다가 독버섯을 먹고 군인들이 죽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직접 김정은을 근접 경호하는 아까 그 방탄청년단 걔들 정도 외에는 이제는 뭐 알아서 먹고 살아.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김씨 일가 경호를 직접 담당하는 호위처, 경위국, 호위국 소속 군인들은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지정했다. 나머지 일반 호위사령부 군인들은 7년 의무 복무로 규정을 변경했다. 그래서 근접 경호하는 방탄청년단 또는 이 박정천 같은 이런 국무위원들을 경호하는 또는 김덕훈 같은 노동당 중앙위원들을 경호하는 이런 사람들은 10년 근무하게 하고 나머지 호위사령부들은 7년만 근무하도록 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7년 근무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북한은 10년 근무를 해야 노동당 입당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근접 경호하는 걔들만 노동당에 입당시켜주고 나머지는 호위사령부에 있든지 말든지 니들은 7년만 했으니까 노동당 입당 스펙이 안 갖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전역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아주 강력한 군기 속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당원 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식량도 직접 호위 임무를 담당한 부대는 쌀과 옥수수를 5대5 비율로 공급하는 한편 반면에 일반 전투부대나 지방의 부대는 3대7 혹은 2대8의 비율로 보급하고 있다. 그냥 옥수수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5대5도 사실은 참 희한하죠. 해당 조치가 발표된 후에 호위사령부 군인들은 물론 군관들도 호위 임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대들을 모아놓고 호위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하니까 우리가 무슨 호위사령부야. 니들이 무슨 호위사령부야. 서로 이제 갈등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이모군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벨기군, 신식군대 한 개 대대밖에 없는데 걔들만 대우해주고 90군대에게는 대우를 안 해주고 보급도 잘 안 해주고 하다가 그냥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습니까? 90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죠. 왜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숫자 앞에는 장사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지연이다 어디다 간다. 거기 가서 그 걔들한테는 3대7 비율로 2대8 비율로 옥수수 많이 주고 했는데 야 이거 갔다가 그냥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고 하던 시저 아니죠. 호위사령부 너마저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휴가 안 간다고 그냥 평양에 있으면 되지 뭐. 겁나겠죠. 이렇게 최고 결사옹의 최고 수호자인 호위사령부마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진 이 북한 김정은의 손발. 이거 자기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끝날 때 다 돼갑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